요즘에 제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도시에서 말입니다. 70년대 물론이고 80년대까지도 제비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제비를 언제 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2007년 이후로 제비가 공식 관측된 기록이 없다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흥부전 다들 아시죠? 착한 흥부가 다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죠. 그랬더니 그 제비가 그 다음에 봄에 돌아올 때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요. 씨를 심었더니 박이 자라서 그 안에서 그냥 온갖 금은보화가 나와서 흥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다. 이야, 이 제비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현실에서도 제비가 정말 그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과학이 밝혀낸 제비의 능력은 꽤나 놀랍습니다. 먼저 제비가 귀소성이 아주 뛰어난 새라는 사실은요, 이미 1970년대 80년대에 밝혀졌어요.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번식 중이던 제비를 잡아서 거의 100km 떨어진 낯선 곳에다가 풀어놨대요. 그래도 대부분이 다시 자기 둥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이 방향에 상관없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비가 단순히 방향 감각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 지형지물, 지구 자기장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공간 정보를 기억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얘네가 사람 얼굴도 기억한대요. 2025년에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제비가 자기가 둥지를 튼 그 집 주인과 낯선 사람을 구별해서 반응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은요, 제비는 훨씬 더 멀리 도망치고요, 주인은 물론이고 익숙한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의 얼굴을 시각적으로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은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줬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제비가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설정 자체는 이게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도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흥부전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그 보답이 돌아온다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자연에 대한 놀라운 관찰력이 담긴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읽혀집니다. 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도 나름 과학적 근거가 꽤 탄탄합니다. 제비가요, 어떻게 곤충을 잡아먹냐 하면요, 하늘을 날 때 입을 쫙 벌리고 확 날아가는 거예요. 곤충이 안으로 확 들어오겠죠. 마치 이건 막 진공청소기처럼. 그런데요,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흐려지면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이 습도가 올라가면 작은 날벌레들은 날개에 습기가 좀 차게 되면 무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많이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먹잇감이 밑으로 내려오면 제비는 자연스럽게 땅 가까이 내려와서 비행을 쫙 하겠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이 말은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한 생태학적 통찰의 산물인 거죠. 그러면 이 제비가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어떤 새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비는요, 이 우리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사는 야생 조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둥지를 보통 사람이 사는 집 처마에 틀잖아요. 시골 마을에서는 물론이고 이 도시에서도요, 밝은 이 간판 불빛 근처에 자주 나타난대요. 왜냐? 불빛이면 또 곤충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먹잇감이 많으니까 당연히 제비가 오겠죠. 짝짓기 처리되면은요, 이 제비는 보통 암수가 함께 둥치를 틀고요, 한 해에 2번 번식을 합니다. 새끼를 다 키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 제비들이 가족 단위로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사회성도 뛰어난 새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제비가 걷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빠르게 나는 거는 봤지만, 근데 그게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비는 다른 새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걷기에는 좀 어색하대요. 이 하늘에서는 속도와 민첩성의 챔피언인데 말이죠. 제비는 둥지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큰 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곁, 특히 이 처마 밑에 그냥 둥지를 잘 틀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 제비가 단순한 철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온 생물학적 이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에 제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도시에서 말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70년대 물론이고 80년대까지도 제비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골목마다 제비가 날아오고 막 낮게 날아오면 막 부딪힐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제비를 언제 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기상청 서울 관측소에서는요 2007년 이후로 제비가 공식 관측된 기록이 없다네요. 국립생물자원관이 2020년에 발표한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은요, 최근 20년 사이에 전국에서 관측된 제비 수가요 1제곱킬로미터당 37마리에서 약 31마리로 15%가량 줄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시에는요 일단 아파트가 많죠. 처마가 없습니다. 이 유리 건물에는 둥지를 틀 수도 없죠. 둥지를 붙일 수도 없잖아요. 곤충도 도시에서는 많이 줄었죠. 또 어렵사리 둥지를 틀어도 위생 문제 때문에 철거당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철새의 이동 경로마저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는 도시로 돌아올 이유도 머무를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얼마 전 휴일에 제주도에 사는 큰아들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 사진을 봤더니 이거 제 아들이 웬 새를 하나 손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미지 검색을 했습니다. 사진 속 새는 제비과로 보이며 흰턱 제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흰턱 제비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철새로 사람 가까이 둥지를 틀어 살아가며 카페나 상점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들한테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잡느라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너 어떻게 잡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비가 진짜 카페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문 열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막 유도를 했대요. 근데 이 동물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가고 막 딴 데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막 주방 다니니까 막 또 제비가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살살 돌리면서 조금씩 유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비가 한참 날다가 지쳤는지 갑자기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점점 구석에서 가만히 있는데 제 딴에는 숨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조심조심 다가가서 손으로 탁 잡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저와 달리 운동신경이 아주 좋고 손이 참 빠릅니다.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저 제비 눈이 동그란 게 정말 놀란 모습이 딱 보여요. 이건 뭐지? 놀라 있잖아요. 보면 상당히 귀엽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선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당연하죠. 놓아줬습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살포시 내려놓고는 제비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잘 가라고 인사도 했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내년 봄을 한번 기다려보자. 혹시 또 아냐? 그 녀석이 어디선가 박씨 하나 물어올지. 한바탕 웃었습니다. 제비와 함께 아주 짧지만 이 특별한 대화 정말 즐겁고 훈훈했습니다. 불쑥 찾아온 제비와 또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 아들 덕분에 제 마음이 따스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제비야, 아들아, 고마워.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